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만 2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뭐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간에 뭐 투자가 잘못되었던 간에 이 해당되는 우리 또 서민들 속을 많이 태우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이 주거가 불안해지는 전세 사기, 최근 벌어진 사기 유형과 함께 또 법적인 대처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짐작한데 피해자 구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전세 사기가 맞다는 인정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에 거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자라고 신청한 자들이 실제로 전세 피해자가 맞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 신청 건수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총수가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인데 첫 번째로는 대학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개시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요건들이 총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어서요. 금융 지원 혜택이라든지 또 법률 지원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 한번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건 불비 요건들을 다시 한번 충족시켜서 재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실 것들을 피해자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해 보니까 수원에서 그 피해금 700억 원 규모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게 보니까 믿고 거래를 맡겼던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권선동의 한 도시 생활형 네.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규모만 현재까지 파악된 게 7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임대 목적물을 소개받을 때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굉장히 낮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내가 이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세를 고려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심시켜 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의 언급들을 믿고 막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는 결과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 사기범들을 같이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중개사들을 고소할 때는 사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세 사기범들한테 속아서 괜찮은 물건인 줄 알고 소개한 것이지 내가 사기의 공범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사기의 공범이라든지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혐의로 이렇게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중개할 때 거짓된 언행 같은 것들을 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는 또 법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 것이 과연 거짓된 언행으로 볼 수 있는가?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그냥 공인중개사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또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결국엔 법이 피해자가 아니라 중개사들이나 이런 분들만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명색이 공인인데,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감별사, 공인인데 이제 공인도 못 믿는 거죠. 이건 안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기를
지금 이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 근데 딱 듣는 순간에 벌써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치는데 이게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책이 당연히 마련돼야 예. 될 것 같은데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의심되니까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자들 중에서 예. 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부터 이 시행령이 시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어떤 체납 세금이라든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 그리고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는 물론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개 의뢰인 측이나 또 네. 공인중개사들 측이나 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볼멘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개 의뢰인들은 결국엔 법이 정한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결국에는 뭐 변죽만 울리는 뭐 법률안 개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입법의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하나인데 그 등기가 하나인 건물을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하거든요.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들을 집주인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알 길이 없다라는 알 길이 것이죠. 없다. 따라서 법에서는 자신들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신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인중개 행위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세 사기범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세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이게 보니까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예. 나왔는데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 사기였습니다. 아. 신탁 부동산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떤 목적이든 대부분 대출의 목적이겠죠. 신탁 회사에다가 이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경우에는 A 씨가 전세 계약을 함부로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넘어가 있기 네. 때문에 신탁 회사라든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임차인들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따라서 신탁회사가 나가라, 퇴거 명령을 하면 임차인들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도 당연히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전세 사기범들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모두 다 받았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전세 세입자를 좀 구해달라 공인중개사 A 씨와 B 씨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를 구해왔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범 모두 기소가 됐고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 전세사기범만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힌 것입니다. 그 법원의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신탁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권리관계 위험성이 있는 건물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인데 굉장히 좀 공인중개사들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이런 거 집을 뭐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이런 거 매매하면서
그 법적인 관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 네. 이제 그런 걸 도와달라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거고, 그분들은 또 뭐 1, 2년씩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 그리고 또 상당한 또 소위 말하는 복비를 받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오늘 이 방송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온라인으로 그냥 다 플랫폼에서 해버리면 중개 수수료도 아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중개인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야, 좀 쉽진 않겠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 전세 사기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되면서 특히 그게 빌라 쪽이었다 보니까 빌라하고 오피스텔 이쪽 기피하고 전세를 가더라도 아파트로 뭐 이러다 보니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 아파트도 이거 안심할 수 없다면서요. 전세 사기.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빌라라든지 네. 그다음 시세를 좀 알기 어려운 건물 같은 게 이제 전세 사기의 어떤 목적물이 됐었는데요. 아파트도 이제는 뭐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북 완주의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총 58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전세 사기 일당들은 대출 목적으로 담보 신탁을 맺은 상태였고 네.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탁회사가 맡고 있으니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네. 전세 사기에서 뭐 안전한 것은 무조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뭐 가장 억울한 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일 텐데 실제로 이제 임차인들 중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한 예. 6개월 전에는요. 자신들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퇴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네.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임대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예. 네.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답변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돌려줄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임대인들의 답변을 보시고 만약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때 이제 준비하실 것들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내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고 이 건물이 얼마이고 내가 만약에 보증금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좀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걸 받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만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예. 아니면 마찬가지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등을 좀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 임대인 그리고 이것들을 컨설팅해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컨설턴트 등을 한번 보시고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걱정은 이거 이제 소송으로 가라, 법대로 가자, 법대로 하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는 것까지는 변호사들마다 예, 다를 예, 것 예. 같고요. 네.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네. 비용을 들여서 자신들이 또 소송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부분 전 재산을 보증금에 걸은 뭐 사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이기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시려면 인지료와 송달료, 그다음에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하신다면 또 압류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용들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이 혹시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소송 비용 등을 좀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려면 좀 많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이렇게 가담하게 되면 이것도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 임차인 스스로 전세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너무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거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시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같아서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시세 확인 반드시 직접 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 정보들을 확인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탁 부동산이다. 이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그 회사의 동의, 그다음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